카리브해로 향하던 중 비행기가 고장나 위험한 열대우림에 떨어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1년의 테스트를 거쳐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휴가 한번 제대로 즐기겠네요. 물 없이는 아주 오래 생존할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겁니다. 캠핑장 근처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작은 연못, 개울, 수분이 많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어떤 수원이 가장 믿을 만한 물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선인장은 독성이 강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대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연못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못에는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득실거려서 절대 안 돼요. 시냇물이 가장 안전한 식수원이자 가장 신선한 물이에요. 추락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생존자들은 다음 단계로 밤을 보낼 대피소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3가지 옵션을 살펴봅니다. 밤을 보낼 수 있는 나뭇가지가 있는 키 큰 나무가 보여요.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 있는데 꽤 무섭게 보이네요. 숲속에는 낙엽으로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야생에는 자연 대피소가 많이 있습니다. 번개에 맞을 수 있으니까 키가 큰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공터는 포식자나 악천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은 특히 추운 지역에 있다면 항상 좋은 선택입니다. 동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하룻밤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10시간이 넘게 지나고 배가 꼬르륵 대기 시작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책 나갔다가 식용이 가능할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식용으로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피부에 문지르고 반응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식물을 조금만 먹어보고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요? 식물의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는 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식물이 식용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만 먹어보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미 위험하지만 배가 꼬르륵대고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면 시도해보세요. 야생에서의 이틀째가 끝날 무렵 숲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불을 피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밤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찾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 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살쾡이는 본질적으로 위험하진 않지만 사냥 본능이 있어 먹이를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요. 야생에서 불을 피우면 정글의 가장 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은 맹수들을 겁줘서 쫓아내는 동시에 그 지역이 점령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시겠죠? 정글에서의 첫 이틀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숲속을 걷다가 전날 밤에 보았던 살쾡이와 마주칩니다. 제규어와 그 새끼들이에요. 제규어가 쉿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장소에서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겁을 줘서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최대한 몸을 크게 키우면서 슉슉 소리를 내어 엄마 제규어를 쫓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막대기와 돌을 던져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며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위아래로 뛰어다니면 어미제규어가 더 흥분해서 즉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제규어는 더 방어적이고 반응이 빠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막대기와 돌을 던지는 건 점프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최대한 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인투 더 와일드에서 크리스 맥캔들리스처럼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신발과 함께 몸을 짓누르는 대부분의 물건을 벗고 곧장 헤엄쳐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무줄기와 같은 주변 재료로 임시 뗏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막대기를 던져 개울의 속도와 강도를 평가하고 좁은 구간을 찾아 헤엄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빠르게 흐르는 강을 일직선으로 헤엄쳐 건너는 거요. 또한 맨발로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임시 뗏목을 만드는 건 야생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를 던져 물살을 확인하는 건 전문가의 요령으로 강을 건너기에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좁고 수심이 얕은 지역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이킹 중 실수로 날카로운 바위에 손을 베었습니다. 당황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 출혈의 원인을 찾아 직접 압력을 가해야 할까요? 깨끗한 물 공급원을 찾아서 헹구고 붕대로 덮어야 할까요? 또는 나뭇잎 등 상처 부위를 덮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옵션은 완전히 벗어난 방법이에요. 상처 부위를 닦지 않은 채로는 아무 걸로도 덮지 마세요. 피를 많이 흘리는 동안 물 공급원을 찾을 시간이 없을 테니 한 가지 옵션만 남습니다. 출혈의 원인을 찾아서 압력을 가해야 해요. 야생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것 같지만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 부위를 먹기로 결정하기 전에 뭘 고려해야 할까요? 털이나 깃털의 색깔, 그리고 강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요. 근처에 청소부새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야생동물이 먹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독수리 같은 청소부새가 돌아다니는 건 사체가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새들은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썩은 고기에 끌립니다. 반면 새들이 동물을 피한다면 병에 걸렸거나 오염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옵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3일이 지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하기까지 오래도 걸렸네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외칠 수 있어요. 생존 호루라기를 3번 연속으로 불 수 있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서 연기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소리를 지르느라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해선 안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목소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건 숲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로 연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구조대가 여러분을 구하러 오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동물 시체가 점점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